It's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틀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무슨 뭐 제가 아프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사고 날 일도 없고, 제가 차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외 여행을 갈 일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가봐야 여기 동네 마트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전에 집 수리 그거를 또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걸 수리가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또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매매를 할지 아니면 월세를 줄지 근데 결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쨌건 시장 상황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보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한화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한화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까지, 최소 600만원에서 630만원까지, 한 30만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은 한 60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에서 6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알트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상승 못한 알트가 있어요. 지금 랠리를 가장 많이 펼쳐지는 게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아마 사토시가로 보시면 많이 까져 있는데 못 움직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눈여겨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라고 제가 딱 여기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어쨌건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저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건 당분간은 나쁘지 않다. 폭락을 걱정할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뉴스가 나왔어요. 만우절 때문에 뭐 올랐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루포씨라는 사람이 이걸 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어저께 아침에 캡처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3,000불 때, 4,000불 때 셀링 썸 모어, 그리고 5,000불 때는 홀딩, 그리고 6,000불 때는 바잉 모어 히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같은 그냥 소액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3,000불 때, 2,000불 때 막 떨어져. 그때 되면은 막 패닉을 막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난 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사실은 원화로 조금씩 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상가격에서 50%가 올랐어. 2배가 올랐어. 예를 들어서 지금 2배 안 오르신 분도 있겠지만 좀 약간 익절이 됐어. 그럼 거기서 단 2%, 3%라도 익절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서 현금화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시장 상황이, 저는 최소한 600이다, 뭐 630대 비트 기준으로 그때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올 때도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심장이 덜컹하는 정도까지 아마 올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로마노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인데, 테조스가 이제 마켓캡이 이제 ETC보다 더 커질 거다. 그리고 테조스가 아이오타보다 마켓캡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로마노는 비아코인 개발자고 비아코인 마케팅하는 친구고 비아코인 핸들링하는 트레이더지, 이 친구가 테조스랑 이런 거랑 상관은 없어요. 21살짜리 친구라고 해도 시장 바라보는 눈이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클리어하기 때문에 저도 이 친구가 말하는 거에 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테조스가 어저께서부터 어떤 가격대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테조스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포텐셜을 크게 보고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꼽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지금 바이낸스가 사진을 찍은 거에 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렉시트 얘기가 많이 오가고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영국 메이 총리가 한국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로 등극했고,
그리고 어저께 1위로 등극했었던 비트코인 검색 순위가 지금 뭐 4위, 하여튼 10위권 안에 있다는 얘기. 그거를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건 브렉시트가 만약에 불거져서 5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든 4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성이 엄청나게 많이 불거질 확률이 높아요. 유로 내에서는.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보다 그게 도화선이 될 확률이 높은 데가 이탈리아다. 그리고 영국은 버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그건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오후 건데 REP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예측 시장 베팅 시스템에 관해서 차별화된 어떤 그 블록체인 그런 건데 그런 코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숨죽여서 잠잠한데 제가 왜 이거를 딱 캡처해서 보여드리냐면,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어떤 특정 일개 코인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차후에 그거에 관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시세 분출이나 뭔가 이루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ERC20 코인 중에 많이 부각되지 못했던 코인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REP, 오우거 같은 경우도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리서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말씀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희망적인 얘기로 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건데, 예전에 이제 우리 2017년 말에 2018년 초에 이제 덤핑하기 전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테스트 펌프라고 써있죠. 테스트 펌프. 그때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의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 들어서서 4월달로 들어가면서 이제 펌핑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X표시 있는 데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시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린 거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서부터 슬금슬금 뭐 한 번에 저는 한 번에 어떤 패닉장은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근데 그 이후에는 줄기차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19년부터 지금 보시면은 2021년 하반기까지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펌핑했던 거하고 상대도 안 되게 지금 보시면은 마켓캡이 상승을 해.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들도 그에 따라서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떤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 코인을 지칭해서 그게 기축이 될 거고 그게 시총을 뛰어넘을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인 바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고 코인에서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고, 좀 시장 자체를 포괄적으로 스프레드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톡방 같은 데 보면 있어요. 내가 산 코인은 오를 거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광고해. 뭐 나오면은. 근데 그런 거에 선동 당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급상승을 많이 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올해도 뭐 정고가 안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고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아마 이번에 지금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예측하기에는 제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거든요. 이슈적인 거랑 차트적인 거랑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큰 손에 움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캐치하는 게 원래 그 포커스가 관건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보는 사람 중에 메이크잇 강홍보 대표님 있죠. 그분 관상도 되게 좋으시던데, 그분 쪽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차트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국내 분 중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낸스 BTC 차트인데, 이것도 지금 어떤 딴 사람이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명의,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 전에는 제가 여러 사람이 그린 차트나 의견을 되게 많이 봐요.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을 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해서 볼륨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까지 열려서 보고 있냐면 5,500불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5,500불까지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610만원에서 630만원 이 언저리.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 때는 600만원대부터 익절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또 드린 거고.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마를 진행할 거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마를 우리 그거 하잖아요. 실시간 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 좀 하다가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 아마를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그래도 알트 비트 시장이 지금 크립토 마켓 자체가 움직일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지금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같이 지금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인데 US 달러, 이것도 또 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관점이 어저께 저항 구간이 있었던 그 구간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폭락을 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그냥 뚫어버렸어. 뚫어버려서 지금은 그냥 안전한 구간이야. 사실은 트레이딩 하실 분들한테 안전한 구간이고, 홀딩하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당분간은 가지고 계셔도 무슨 진짜 큰일이 없는 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CNBC에서 사실 만우절에서 만우절날 이걸 예측을 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CME 비트코인에 관해서 지금 마진 거래 한 거에 관해서 지금 올려놓은 건데, 그거를 CNBC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네가 한 말이 맞았어요. 지난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상방으로 올려놓은 게 오히려 그게 맞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맞았는데? 만우절날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맞았는데? 라고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CNBC에서 설상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땐 항상 반대로 생각하기보다 어쩔 때는 야 그대로 가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이번에 이 사진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어저께 뉴스인데 세계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은 만우절 장난, 바이낸스 매그니츠 세기 긴급회의 열어 ETF 승인했다 보도. 근데 만우절 가짜 뉴스였지만 비트코인 13% 상승. 자, 이거를 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근데 사람들이 세계에서 보도가 나왔대. 그래서 개인들이 사서 이 시세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일부 약간 비트코인 몇 개 가진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걸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거대한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해. 만우절 장난이었다. 근데 비트코인 올랐다. 그럼 사람들은 그 와중에 이 코인 시장에 다시 현금을 넣을 수 있을까요? 만우절 장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이 노린 건 이 뉴스 하나로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어쨌든 세력이 올리고 싶으니까 올린 거고, 올릴 때가 됐다고 해서 올렸다기보다 어쨌든 타이밍을 맞춰서 올렸고, 거기다가 만우절 장난이다 거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사리 코인을 사지도 못한 상황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이 시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형성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만우절 장난이란 얘기를 듣고 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왜? 올랐는데 만우절 장난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장난인데 그냥 또 꺼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추매를 못해. 그리고 코인을 샀던 것도 떨고, 그러면 거기서 더 올려. 그럼 누가 그 물량을 다 가져갈까요? 제가 오늘 영상 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안 떨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리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더도 비트코인도 제가 몇 가지 코인 딱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걸 떨구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 좋게 올랐어. 그러니까 매스컴이 그렇다는 거죠. 개인을 돈 벌어주기 위해서 이 시장이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사람도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되게 중장기 크게 보면은 100명이 있으면 10사람만 크게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거기서 손실을 보거나 뭐 아니면 그냥 또이또이 하거나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시고 어저께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토시 가루 되게 많이 패닉했던 거 사셨던 분들 있죠. 어저께는 제가 제 눈에 띈 게 골룸이었거든요. 예, 골룸만 그냥 있었어. 그래서 저는 샀어요. 예. 왠지 그러니까 그게 코인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만 안 올랐어. 근데 지금도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고 오미세고도 그냥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보시면 아시고 나머지 코인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BCH인데 BCH도 보시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지금 바라보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가 167달러대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400불 때까지 열려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400불 때까지. 그래서 400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야? 보수적으로 접근해서는 한 38만원, 그리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서는 400불이니까 46만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쉽사리 탈 수는 없어.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제 채널 구독자님 분 대다수가 아마 제가 엄청나게 작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오미세고 아마 홀딩 비율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어쨌건 그때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가 5만 불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넌 어디다 돈을 넣을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투표를 한 사람이 14,156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괜찮은 코인 다 있어. 비트코인, 에이다, XRP, BNB 다 있어. 근데 여기서 45%를 먹은 게 지금 XRP예요. 그래서 저는 XRP를 그때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 영상에서. 그때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그랬었어. 그래서 아마 새끼는 왜 그 얘기를 했지? 라고 아마 말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45%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칭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오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텔레그램 방 같은 데 보면은 이거 800원 갈까요? 이거 1000원 갈까요? 이게 뭐 비트코인 시총을 넘을까요? 하는 사람도 막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크게 안 오를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어느 정도 키 맞춤은 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로드맵 그 길이 있거든요. 지금 암호화폐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 5월 22일에 안 넘길 것. 그래서 5월 22일이 최종안이에요. 완전 진짜 끝나는 거야. 브렉시트가. 노동당 대표와 만난 EU와 미래관계 논의, 탈퇴협정은 수정 안 돼. 합의 시 하원 승인 거쳐 10일 EU 정상회의에 제시 예정. 자, 여기 메이 총리께서 나오셨죠? 네이버에도 지금 실검 순위가 1위야. 그죠? 5월 22일이라는 날짜를 잘 보시고 이걸 또 잘 보세요. 미국 섹에서 반액 비트와이즈 BTC ETF 승인 결정 지연. 이게 31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근데 이 대목을 잘 보셔가지고 날짜를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섹의 오늘 결정에 따라 섹은 2019년 5월 16일까지 규정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월 16일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 나왔던 게 그거죠. 메이 총리가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 강행하는 게 최종으로 되는 게 5월 22일이다. 자, 5월 16일과 5월 22일.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한 섹은 반액 CBOE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연장했다. 섹은 초기 45일에 검토 기간을 90일로 연장했다. ETF를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마감일은 5월 21일이다. 자, 날짜를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5월달 안에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돌아가냐면 만약에 유럽계에서 유로 내에서 중요한 게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다. 근데 그게 파괴적으로 가져오는 금융적인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이제 불거질 게 영국의 브렉시트로 유로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유로화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 대안으로 이 지구를 구할 또 다른 대안 통화로 등장할 게 비트코인 ETF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SDR 통화 바스켓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ETF 승인에 관해서 고려하는 마감일이 또 5월 21일이에요. 자, 날짜를 제가 어거지로 맞춘 건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무슨 뭐 뇌피셜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통일 관계, 그 날짜적인 거랑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저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의, 그러니까 뭐 북미 회담 같은 경우도 5월 달 들어서 5월 둘째 주, 셋째 주 들어가서 이제 브렉시트가 불거지면서는 그거 같은 경우는 훈풍이 돌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미리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건 아이콘 차트인데 아이콘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이콘도 되게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796 사토시다. 796 사토시인데 이게 2148 사토시까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보시면은 7월 달을 넘어서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문 오버로드가 그린 차트긴 한데, 어쨌건 저도, 한 표를 던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 분담금 엄청난 진전, 그러나 더 올려야. 자, 여기서 나오죠. 나토에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렸어.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렸어. 일본에도 더 올렸어. 자, 여기서 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많이 분담을 해줄 것 같으세요? 나토에 있는 전략 자산을 이미 많이 뺐어요. 유로 내에 있는 거를. 미군도 많이 철수를 시키고. 그런데도 뭐 미군의 패권을 아직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달러를 뭐 사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들 막 떠드는 사람들, 뭐 어불성설로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끝에 가서 결국에는 올해만에, 그러니까 2019년 3, 4분기 가서, 4, 4분기 가서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랑 타 유튜버들이 말한 거랑 어떤 사람이 말한 거에 관해서 패권이나 어떤 이 경제적인 흐름이 누가 말이 맞는지 그때 가서 보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토 방위비 분담금, 여기 나오죠. 더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나오죠. 영국 브렉시트가 만약에 불거지면 유로의 해체는 수순으로 갈 거고, 나토라는 거는 G7을 위시해서 유로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유로라는 어떤 그 지역을 지키는 연합군이에요. 근데 나토도 해체 위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트럼프가 의회에서 이민법 강화 합의 못하면 국경 폐쇄, 입장 완화, 이번 주 국경 폐쇄 가능성 경고했던 발언서 후퇴.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경 폐쇄 보시면은 입장 완화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국경 폐쇄한다. 아니면 이민법을 강화하든지,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가 후들리는 대로 후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국경을 폐쇄한다, 이민법 강화한다. 그러면 히스패닉이 미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좀 더 많이 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 국경 장벽 건설에 관해서 앞으로 더 거시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자국 고립주의로 자국 이기주의 쪽으로 돌아선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외부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 거에 관해서 손과 발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를 욕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뭐 신이냐? 근데 제가 말한 거 다 맞을걸요, 아마? 제가 통일 문제도 아마 작년 7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웬만한 사람보다는 제가 인사이트가 아마 되게 높을걸요. 저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뭐 어디 뭐 미국에 산다, 아니면 뭐 어디 뭐 G7에 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는 뭐 우월하다, 정보력이 뛰어나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사는 나라에 가서 다 일들을 해봤고, 그리고 그런 나라를 젊었을 때 다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보는 눈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느끼는 것도 틀리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오를 추세가 높다. 그러니까 립한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 트위터들 상에서 외국 해외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립을 되게 많이 해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추매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득 실현을 2배 이상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0사토시라면 100사토시 정도에 나오셔도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 하도 많이 지금 사람들이 립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있었던 불런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을 것 같냐, 올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높을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13%, 그리고 그 아래라고 말한 사람이 80%, 그리고 비슷할 것 같다는 사람이 7%예요. 근데 아래라고 말한 사람이 80%나 돼요. 예, 이번에 못 넘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 투표한 사람이 제가 캡처를 했을 때 959표였어요. 예, 959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거죠. 근데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고 이상 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여론조사를 하면 그 반대로 가더라고, 항상 보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도지코인에 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지, 지금 개가 지금 씨갈에 물고 여기 이게 표정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웃자는 겸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올렸는데, 도지코인을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립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시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 창펑자오가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의 피터스버그에서 미덥을 거쳤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지금 밖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제가 뭐 창펑자오가 사업을 잘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뭐 블록체인 붐업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도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도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외 관광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일로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은 유수의 관광지에는 어디 딱 들으면 중국 사람들 말소리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항상 들렸어. 제 기억엔 그랬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는, 제가 갔었던 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러시아 사람도 좀 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못 사는 나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모스크바 같은 데 가면은 전 세계에서 부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호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모스크바예요. 그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논드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10%가 위로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은 100%가 상승을 한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관해서 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그렇게 올라서 좋아. 물론 오르면 좋죠. 근데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다. 근데 어쨌건 지금 어저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토시가로 빨간불이 드리워지긴 했고, 지금도 빨간불로 드리워지긴 했는데, 그게 그린 컬러로 전향되면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하고 페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탈비트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좀 약간 섣부르다, 오판이다 말하는 이유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가 이건 아까 이제 클릭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삼각수렴, 어디로 이 삼각형 꼭다리가 휘어지지도 않았어.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그런 확률이 높다기보다 상방으로 다시
수렴 구간을 지나서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5,500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 했을 때 600만원, 610만원 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어느 정도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비트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는데 예, 보수적으로 잡아서 5,500불 그러니까 지금 5,100불 예, 이 정도 예, 그 언저리까지는 그냥 쭉쭉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어떤 유명한 트레이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빗썸에 관한 얘기인데 왜 이게 어저께 나왔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빗썸하고 어거지로 짜맞추진 않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링크가 없어. 예. 그건 제가 퍼즐을 맞춰서 오미세고랑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강조했었던 거는 제가 퍼즐을 맞춰가지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하드포크가 지난번에 난리가 있었고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메인이 사실은 중앙에 있다. 비트메인이 뭐 망할 거다. 중거하고 관련이 깊다. 근데 걔네가 만들어내는 채굴기에 의해서 이 암호화폐 전체 채굴 시장은 사실은 좌지우지돼요.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김병건 회장 빗썸 지분이 70% 인수할 것. 인수 미룬 진짜 이유. 자, 이걸 그냥 넘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 뉴스를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김병건 회장은 2일 파이낸셜 뉴스 블록포스트와의 통화에서 BXA의 글로벌 결제 비즈니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빗썸 인수라며 50% 플러스 1주 인수 계획을 최대 지분 70%를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 선회해 인수 협상을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 여기 보시면은 BXA 토큰에 관한 나왔고 BK 글로벌 컨소시엄이 나왔어요. BK 글로벌 컨소시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냐? 정체가 김병건 단독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특히 김 회장 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수 자금 부족 이슈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미 일본 등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 3월 말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 잔금 3천억 원을 확보해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존 지분 인수를 위한 잔금에 대한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일본 투자사의 경우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BXA 투자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해서 투자사를 현재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자, 누군지 몰라. 예. 베일에 쌓여 있어. 근데 저는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캐시랑 여러 가지 것들을 좋게 보고 있었던 거고 빗썸이라는 데가 이런저런 해킹 사건, 루머가 많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정부에서 손을 못 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이거를 또 잘 보셔야 하는데 한편 빗썸은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 상관없이 이번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출금 사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이용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비정상적으로 일부 암호화폐가 외부로 출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 11시경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자,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때 제 영상에서 이틀 전인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리고 나서 시세를 다시 폭등을 시키는 거야. 예. 보기 좋게. 그러니까 뉴스를 이게 루머냐, 이게 혼선을 빚기 위해서 만든 거냐에 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다시 골드하고 실버 시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방금 전에 캡처한 거예요, 아침에. 1293달러, 그리고 실버는 15.19달러.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떠들 때도, 작년서부터 떠들 때도, 보란 듯이 본인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금은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다. 투자해야 된다. 말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미 금은에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사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작년 7월 달부터.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 말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예, 결론은 어디까지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리는 거긴 하지만 예, 그리고 크루드 오일 62.51달러 예, 그냥 그렇게 가고 있고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US 달러 인덱스도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뭐 양적 완화를 한다 어쩌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은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하는 정상적인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토화돼요.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예,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러기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내줄 거고 5월달이 됐든 뭐 7월달이 됐든 뭐 9월달이 됐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국가의 기반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랑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코인베이스에서 보시면은 국경 간 거래 시스템에 관해서 자기네가 구현을 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XRP 그거 기반으로 한다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USDC 를 사용하여 전 세계 코인베이스 계정을 가진 모든 사용자에게 비용을 무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전은 100% 미국 달러로 담보되어 있으며 지난해 가을 암호화 결제 회사인 서클의 계열사인 센터에 의해 발매되었습니다. 서클이 여기 나왔죠. 예. 그러니까 JP모건이 중간에 또 껴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앞으로 치고 나서지 않는 폴로니엑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서클도 여기 껴있고 서클하고 사실 JP모건하고 관계가 되게 깊은 게 지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약간씩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브라이언 켈리라는 사람은 다음 타켓이 6,000달러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크립토 마켓이 지금 뭐 바닥권이다. 그래서 6,000불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말한 말 듣고 6,000불을 겨냥해서 계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500불 5,500달러 5,50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600만원, 610만원, 20만원대 그때 정도가 조금 약간 그때까지는 익절을 하시는 게 일부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내가 재투자한 자금에서는 그랬다가 재투자를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강렬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10,000에서 등을 맞댈 것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장벽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도 뭐 1,000만원이다 이러면 심리적 장벽으로 되게 큰 거잖아요. 예, 지금 뭐 500 얼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500만원을 뚫은 거랑 1,000만원을 다시 뚫는 거랑은 되게 많이 틀린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근데 2만 달러까지가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1,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11개월이 걸렸지만 10,000달러에서 2만 불까지 1개월 미만 동안 그게 올랐다. 근데 다시 한 달 만에 10,000달러로 돌아갔다. 근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길 수도 없고 생기지도 않겠죠. 예. 그때는 세력들이 일부러 테스트할 겸 장난을 한번 친 거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자산시장으로 이걸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렇게 또 계속해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개인들이 탈 구간을 안 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부채가 1,700조를 육박했다. 공무원, 군인 연금 부담이 눈덩이같이 늘어난다. 자, 이 얘기가 여기저기 매스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손을 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대겠다고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환기를 슬금슬금 해준다는 얘기는 사실 손을 대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뭐 군인이나 여교사 이런 거에 관한 인기가 예전보다 아마 시들시들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애들 가리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예. 거기에다가 나이 어린 애들.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저학년은 상관없어. 근데 머리가 좀 크면은 힘들고, 더 웃긴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애들. 걔네 악마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근데 통제 불가. 진짜 저는 그러니까 돈 주고 누가 시켜줘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예. 그렇다고 그 선생님 하는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존경해요, 진짜 솔직히.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IMF 총재가 세계 경제 70%가 둔화, 미국도 자유롭지 못해, 성장 모멘텀 더 잃어, 단기간 내 경기 침체 예상은 안 해,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인내, 하반기 내년 성장 추력으로 작용, 여기 나와 있는데, 라가르드 총재 이제 얼굴 윗부분 모습만 딱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IMF, 그러니까 지금 유로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세계 경제 70%가 둔화. 예. 그게 결국에는 영국만의 문제, 유로만의 문제로 그냥 끝나진 않는다. 그게 중국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가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이란 나라는 통일 쪽으로 가면서 반사 이익을 되게 많이 볼 확률이 높고, 신흥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본들이 한국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떠받칠 거고, 그리고 중국 시장, 그리고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예. 그렇게 재편이 다시 한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 IMF 특별 인출권 통화바스켓 비율이 영국이 8.09%, 그리고 일본이 8.33, 그리고 중국 위안이 10.92, 유로가 30.93, 미국 달러가 41.73. 이게 2015년도 자료예요. 근데 보시면은 위안화가 들어가면서 달러의 지배력, 유로의 지배력이 조금 떨궈졌어.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앞으로 브렉시트가 강행이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보다 IMF 통화바스켓에서 위력이 조금 더 반감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로라는 단일체제 어떤 그 연합이 유로라는 통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브렉시트가 된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문제가 생긴다. 이탈리아 은행에, 중앙은행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프랑스도 프렉시트라고 해가지고 뭐 유로에서 탈퇴를 한다. 독일도 탈퇴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로라는 통화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거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ETF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과 같이 이 문제가 믹싱 돼가지고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해서 세게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월 언제쯤에는.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만약에 4월 중순까지 가는, 4월 15일이나 10일까지 가는 중간에 만약에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비트코인이 한번 덜컥 한다고 해도 그거는 단기적인 측면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월달 말을 지나서 5월달, 6월달, 7월달 쭉 가면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10월달을 넘어서는 한번 크게 한번 바닥을 한 번 더 꺾여서 갈 확률이 높다. 그때 정도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만간에 돌아오는 한 번의 어떤 그 장세도 현금화 하신 분들은 분명히 어떤 기회 포착을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번 단기적인 어떤 그 하락을 만약에 지나면,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10월달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9월달이나 10월달.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무슨 신이라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설명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시절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영상에서 항상 희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로, 문제가 더 불거질 거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조금 더 그거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영상이 길고 막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항상 막 광고 봐주시고 저 인정해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폭락하기를 걱정하시기는 조금 이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